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FMC가 매파 신호가 상당히 강화됐고 34년 만에 4명이 반대했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중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이 4월 FMC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4월 FOMC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한 것은 기준금리 동결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연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는 기존과 같은 3.75% 유지됐고요. 하지만 성명서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번 회의는 단순하게 동결을 시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기대했던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고요. 상당히 매파적인 동결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꾸준하게 내려왔기에 내릴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 내려올 것이고 경기는 점점 둔화될 것이고 결국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전쟁 이런 소식 속에서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까? 6월일까 7월일까 아니면 조금 더 늦어질까? 이런 스탠스로 연준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정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가? 이젠 이런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FOMC 성명서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상황 판단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고용 지표가 3월 달에는 고용이 낮다고 했었는데 4월 달에는 평균적이라는 문구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말뜻을 해석해보면 낮은 고용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평균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건 월별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겠다는 뜻으로 고용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에 급격한 경기 침체는 아니란 겁니다. 어쨌든 급격하게 금리 인하할 이유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진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3월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somewhat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4월에는 somewhat이 삭제되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더 강화되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somewhat, 다소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다소 높다와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것은 완벽하게 느낌이 다릅니다. 다소 높다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것은 경계감이 훨씬 크고요. 연준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을 직접 언급한 것이 유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 잡기가 더 어려워졌음을 시사했고요. 물가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문구에서도 보시듯이 최근 물가 상승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명시해 놨죠.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물류비가 오르고 원자재 비용도 오르고 기업의 생산비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즉 에너지 가격 상승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연준이 이 부분을 설명서에 넣었다는 것은 물가 리스크를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중동 상황이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고 에너지 가격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해 질 수밖에 없고요. 향후 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동 상황 문제 같은 대외 정세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스티브 미란 의원은 트럼프 인사이기 때문에 항상 경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이번에 베스 헤맥, 닐 카시카리, 그리고 로리 로건 의원이 성명서에 완화적 평양, 즉 금리를 내리려는 경향을 반대하는 의원들로 이름을 올렸고요. 금리 인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보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들은 금리 동결에는 동의하지만 성명서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암시하는 완화적 평양, 완화 평양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번 FOMC의 핵심입니다. 연준 내부에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동시에 금리 인하 신호를 주는 것조차 위험하다. 이런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단순히 동결했다는 뉴스보다 훨씬 더 매파적인 거죠. 왜냐, 시장은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이번 성명서를 통해서 금리 인하로 안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화 평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올리기보다 내릴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명서에 추가 조정의 폭과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식의 표현이 나오면 시장은 이것을 앞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힌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하지만 로리 로건, 닐 카시카리, 베스엠의 이 세 명의 의원이 완화 편향이라는 표현을 반대했죠. 지금처럼 물가가 높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중동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에 금리 인하 신호를 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4월 성명서는 3월에 비해서 물가가 여전히 높고 대외 상황이 불안하고 금리 인하를 서두를 생각이 전혀 없다. 매파적인 색채가 훨씬 짙어졌고요. 그냥 금리 동결이다. 아무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FOMC가 겉으로는 금리 동결이었지만 속으로는 연준 내부의 방향성이 크게 흔들린 회의였고요. 한쪽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트럼프 인사의 말은 항상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조차 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는 결국 동결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간 거고요. 연준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시장은 이런 균열을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 내부의 의견이 갈릴수록 앞으로의 정책 경로가 더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결국 연준은 금리를 빨리 내리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기서 중동 리스크가 더욱더 심해진다면 오히려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 확률까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더 충격을 먹겠죠. 앞으로 대외적인 상황을 더 면밀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